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합 구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 구현이요. 통합 구현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개발되어야 할 그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프로그램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꺼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우리가 각각 기능들을 따로따로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품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듈들이 있을 때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런 모듈들을 어떤 것들을 사용할 건지 그런 것들을 다 선택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모듈들을 싹 다 묶어서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나가는 게 우리 통합 구현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 구현이라는 거는 수신하는 그런 모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송신하는 모듈이다 그러면 송신할 수 있는 모듈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 많은 모듈들 중에서 사용자가 어떤 걸 요구했는지 그 요구사항에 가장 적합한 그 모듈을 가지고 오고, 수신할 때는 마찬가지로 수신 모듈이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우리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끔 그 요구사항을 전부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수신하는 모듈을 내가 선택을 해서 전부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품화된 그런 모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와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현해 주는 거. 그게 이제 통합 구현이다. 그때 이제 송수신 모듈과 중개해주는 그 모듈도 있을 거예요. 그것들끼리 이제 서로서로 연계를 구현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통합 구현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두 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사람이 한 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글밖에 몰라요. 한글밖에 모르고 이 사람은 오로지 영어밖에 모릅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해요. 의사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때 이 사람이랑 서로 대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이 두 명이 서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중간에 누가 필요하다?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쪽에 있는 한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중간에 있는 이 통역하는 사람이 뭔가 통역해서 영어로 이 사람한테 뭔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이 사람이 영어로 대답해주면 이 통역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한국말로 바꾼 다음에 한글로 다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 통역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요. 뭔가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고요. 그때 이 한글만 하는 이쪽을 보고 우리가 송신 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쪽이 수신 측이요. 그때 중간에 누가 있어야 된다? 중개해주는 이 모듈이 필요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송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뭔가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이 수신 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쪽이 송신 측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송신이다 수신이다 그런 거는 딱딱 정해놓은 게 아니죠. 상황에 따라서 내가 송신 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수신 측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 모듈이라는 게 중간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중개 모듈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모듈을 이제 가지고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송신하는 모듈, 수신하는 모듈, 그리고 중개해주는 그 모듈, 이런 여러 개 모듈 간에 전부 다 이제 연계를 해서 그거를 이제 구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의 모듈들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그걸 구현하는 걸 보고 우리가 통합 구현이라고 합니다. 통합 구현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에 맞춰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통합 구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통합 구현이라는 거는 송수신 방식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했냐, 아니면 송수신 모듈을 어떻게 구현했냐, 그 방법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송수신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고 시스템 아키텍처 구성도 여러 가지가 있죠. 송수신 모듈 구현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실제 시스템 구축 환경, 거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방식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합 구현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우리 송신 시스템도 있고 수신 시스템도 있어요. 그리고 송신 모듈, 수신 모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고 연계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다 라고 하게 되면 네트워크라는 거는 우리 통신망을 보고 얘기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통신망이 우리 인터넷이죠.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회사 내부에서만 쓰는 그런 통신망,
인트라넷이라는 것도 있고 우리 회사랑 다른 회사랑 서로서로 연결시켜놓은 익스트라넷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통신망이 있어요. 그런 통신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고 상대방과 내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그때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냐 그게 이제 연계 데이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이런 여러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통합구현에 들어있는 이 구성 요소들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합구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합구현이요. 통합구현이라는 거는 사용자의 이제 요구사항들을 전부 다 이제 해결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 단위 기능을 하는 그런 모듈 간에 그걸 이제 연계해서 통합하는 거를 보고 우리가 통합구현이라고 하죠. 얘는 이제 일반적인 통합구현의 네 가지 이제 구성 요소를 써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일단 통합구현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통합구현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뭘 얘기하냐면은 만약에 지금 이쪽에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있고 이쪽에도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한국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한국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둘 간에 뭔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한글이 아니라 영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영어밖에 모르고 이 사람 한국말밖에 몰라요. 그럼 둘이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겠죠. 뭔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중간에 누가 있으면 돼요? 통역을 해주는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하고 이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의사소통이 이제 될 거라고요. 그때 이쪽이 이제 우리 송신 시스템이 되는 거고 이쪽이 만약에 수신 시스템이 된다면 그때 이 통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이쪽에도 한국말을 하고 이쪽도 한국말을 한다. 그러면 이런 통역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을 거고 만약에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때만 지금처럼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통역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이제 중개 시스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때 이제 한국말을 하는 이 사람이 수신하는 쪽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보낼 건지 그리고 수신 시스템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고 할 건지 그런 연계 데이터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송신 시스템이랑 수신 시스템 얘네들이 서로 연결해주는 이제 통신망도 필요한 거죠. 그런 게 이제 우리 구성 요소 네 가지요. 그래서 우리 구성 요소 네 가지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송신하는 그 시스템과 모듈 그리고 수신하는 그 시스템의 모듈이요. 그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중개 시스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계할 그 데이터 어떤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을지 그 연계 데이터도 이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송신 쪽과 이제 수신 쪽을 서로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통신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구성 요소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통합구형 개념도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이제 통합구형 개념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송신 시스템이 있고 이쪽에 이제 수신 시스템이 있죠. 중간에 이제 중개 시스템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이런 송수신 시스템들 간에는 중개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 필요해요. 그래서 얘가 중간에서 뭔가 데이터를 변환하거나 매핑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이제 모니터링 그런 기능도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우리 중개 시스템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송수신 시스템들 간에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지 그 연계 데이터도 이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송신 시스템이랑 중계 시스템 그리고 중계 시스템이랑 수신 시스템 얘네들끼리 서로 이제 통신망으로 연결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네트워크라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고요. 요런 게 이제 통합구현이요. 그래서 통합구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요거 이제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